여기서 보세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3부터 5까지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된다겠지. 꽤 많이 보이는 그래프야. 고1 때는 자주 등장하는 거고 고2 때부터는 간혹 한 번씩 등장하니까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 모든 그래프를 우리는 보자마자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문제가 빨라집니다. 과정이 계속 그렇습니다. 고1 때 배운 함수가 제일 쉬운 함수, 고2, 고3 때 배운 함수는 더 어려운 함수야. 근데 함수식을 보면 그래프가 그려지면 문제가 그래도 빨리 풀어져. 뭐가 보여야 돼? 4,2 기울기는 1 3 모양. 여기가 지금 요점이 얼마야? 4,2 그리고 범위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 이렇게 되네요. 기울기는 1이니까 믿고 가면 되겠지. 하나는 1 마이너스 1 좌표 다 알겠죠? 그러지? 요것밖에 안 나왔어. 보통 이런 식의 범위가 나왔다는 것은 주기함수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러겠지? 반복적으로 됐거나 가스 특징을 알려줄 건데 얘는 그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요 그래프로 설명했어요. 자, 요 그래프를 공부하면 좋긴 한데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우리가 좀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요 그래프 특징은 오른쪽은 뭔 뜻이야? 오른쪽 무슨 뜻이야? 이 뜻이 뭐야? 2배 했단 소리야. 어려운 말 아니잖아. 2배를 한 거라고. 이해되니? 요건 쉽잖아. 왼쪽 뜻은 뭐지? FEX. 여기 좀 어려워. FEX. 아는 사람 있을 텐데 FEX. 자, X에다 수를 1을 넣었습니다. 결과물이 FE가 나와. 3을 넣었어요. 나는 X에다 3을 넣었어. F6의 결과가 나와. 3을 넣었는데 F6의 결과가 나와. F6은 여가 있었어 원래. 근데 3을 넣었더니 나온 거야. 여기 있는 값이 1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야. 쭉. 절반만큼 밀어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가 문 여닫이 뭐 있잖아. 병풍 같은 거. 요놈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밀어버린 거라고. 그럼 그래프는 뭐는 안 바뀌고 높낮이는 안 바뀌고 높낮이는 안 바뀌고 x의 범위가 달라진 이런 그림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의미야. 알겠어? 몰라도 돼. 실은 몰라도 돼. 이렇게 쫄아버리면 걔 값이 어쩐다고? 대신 2배로 늘어나겠다 이런 뜻이야. 밀면 절반 밀면 2배로 늘어나고 절반 밀면 2배로 늘어나고 이런 소리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실제 요 그림은 오른쪽에 어떻게 있었을 거냐면 자 비율은 안 맞습니다. 여기다 요놈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어서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할 거야. 어떤 의미인지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빨리 끝내고 넘어갈 거야. 3의 2배는 여가 6이 있을 거고 5의 2배는 여가 10이 있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있었을 거냐면 더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밀었더니 요 놈이 어쨌든 2배가 돼서 올라갔다 이 말이야. 정확한 그림 표현은 힘듭니다. 요 값의 2배, 요 값의 2배, 요 값의 2배가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식적인 의미로는.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관계는 없어. 목적은 뭐냐면 F 2024를 3하고 5 사이로 집어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러면 얘를 2 곱하기 1012가 2 곱하기 F1012가 됐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2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다시 어떻게 써? 2 곱하기 506으로 써달라 이 말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놈이 2 곱하기 F506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가 한 마리 나오면서 안에 있는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소리야. 2가 한 마리 더 나오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이 절반으로 줄어든 수가 얼마 사이에 있어야 된다? 3하고 5 사이까지 들어가게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2024를
2024가 2의 11제곱 가까이 됩니다. 2의 11제곱 가까이 돼. 그럼 2의 10제곱만 나누면 2보다 약간 작은 수가 떨어질 거야. 그럼 대시면은 안 되잖아. 3, 5, 4이거든. 그 2의 9제곱으로 나눠달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서 알아낸 사실. 됐니? 땡땡땡 하면 요놈이 2의 9제곱이 나올 거고 F에 2의 9제곱분의 2024를 쓰게 되면 이 수가 요 사이로 들어갈 거다. 만약 시행착오가 있으면 한 칸 더 가든지 한 칸 덜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요 값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 됐죠? 보통 이런 것은 계산 안 합니다. 4 나누고 빼고 있으면 안 돼. 4 빼고 있으면 안 돼. 그냥 2의 9제곱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단 얘가 4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아까 좀 작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요놈이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놈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2024 빼기 2의 10제곱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다음 6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기함수적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주기함수라고 우리는 말하진 않지만 우리끼리는 주기함수를 할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조심할 표현은 4가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주기가 4란 소리는 아니야. 왜냐면 그 중간에 주기가 바뀔 수도 있어. 그 중간에 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두 칸 해도 4칸 가면 똑같아지잖아. 그러지? 4칸 가면 똑같아진다는 뜻이야. 주기가 4라는 것은 우리끼리 표현이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4인 그래프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끼리 대화할 때는 4칸 가면 똑같다. 주기가 4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봤더니 2칸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고 2칸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요 그래프가 계속 진행이 되겠다 이 말이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1. 자, 이 문제의 주의사항은 뭐야? 주기가 4라는 것은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왼쪽으로도 갑니다. 주기가 4라는 것은 오른쪽만 간 게 아니라 왼쪽도 간다고. 그리고 요 직선을 먼저 그리게 되면 요놈이 n분의 2라는 요러한 직선이야. 요러한 직선. 되니?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실수계수가 13개니까 얘랑 얘가 13번 만나야 돼. 그래프를 여러 주기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림을 여러 주기 그리려면 그림을 작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게 그리는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방정식 요놈하고 요놈의 다른 실근의 개수. 자, 실근의 개수를 풀 때 우리가 교점의 개수로 바꿔서 풀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잘 보이게끔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 주기를 그려야 돼. 그럼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그림이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화시킵니다. 뭐 한다고?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해. 물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아해. 곡선이면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아.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린 그림 그릴 때 단순화 그리는데 그거에 대한 모순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 직선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놈의 주기가 되니까 톱니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놈이 13번 교점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2개밖에 안 보이지. 그럼 13번이면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한 주기당 2개씩.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잖아. 그럼 총 몇 주기는 그려야 돼? 6주기 이상은 그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려놓고 오른쪽의 모습 교점의 위치와 왼쪽의 교점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오른쪽하고 왼쪽이 달라. 그러면 교점이 오른쪽이 현재 먼저 생겼고 왼쪽이 그 다음에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 룰이 계속 똑같은 룰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일단 선생님은 그림이 지금 잘못 그려졌어. 잘못 그렸다는 개념이 뭐냐면 6개 이상 그려야 되잖아. 너무 크게 그렸다. 너희 처음에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6줄 이상 그려야 됐다 싶으면 됐어요? 그려야 됐다 싶으면 그림을 더 작게 그려야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만약에 이게 13개가 아니라 뭐 200개 나왔어. 그럼 그리고 있겠니? 그러진 않겠지. 그럼 얘가 어떤 룰이 있는지만 판단하고 갈 거라고. 얘가 어떤 룰이 있는지만 판단하고 간다고.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 지금 이런 유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교점의 위치를 판단하고 갑니다. 자, 얘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고 얘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에 얘는 y축 대칭인 그래프야. 그럼 교점 자체의 위치가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됐어요? 근데 둘 다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뭔만 이해됩니까? 대칭적으로 발생할 거니까 오른쪽만 세서 2배를 할 게다. 단 가운데 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얘는 오른쪽 왼쪽이 지금 비대칭적으로 나오는데 자, 요건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얘가 첫 번째. 요건 교점의 1번이야. 요놈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입니까? 세 번째가 요놈이야. 네 번째가 요놈이야. 다섯 번째가 요놈이야. 여섯 번째가 요놈이야. 이 룰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훨씬 큰 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세트는 몇 개씩? 2개씩 할 거야. 세트가 2개가 아닙니다. 4개씩 갑니다. 세트가 몇 개씩 간다고? 4개씩 간다고.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세트라고. 이해되니? 1번, 2번, 3번, 4번 룰이 다르잖아. 1번, 2번, 3번, 4번이 룰이라고.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이 개수가 엄청 늘어났을 때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패스. 그럼 13번은 어디 있겠어? 4개씩 끊어가면 오른쪽에 있겠지. 오른쪽에 있겠지. 오른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겠지? 틀렸다. 이게 아니지. 이놈이 아니지. 오른쪽에 이렇게 갈 때 만나지. 똑같네.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네. 맞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틀렸네. 다시 1번, 2번, 3번, 4번, 12번. 요놈이 13번이라고. 요놈이 몇 번째야? 13번이 됐을 거라고. 됐어? 그리고 지금 요놈이 몇 번이 됐을 거야? 14번이 됐겠죠. 뭔만 이해되니? 4개씩 룰이니까 다시 말해서 13번은 이렇게 만나야 되고 14번은 어디가 14번이야? 여기 14번이 맞나요? 여가? 맞죠? 얘는 만나면 안 되고 이래 되겠지. 그러면 어떤 값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 값의 위치가 있겠지. 몇 세트에서? 세 세트가 있고 그 다음 거잖아. 그러면 세 세트는 이 위치가 얼마야? 여가 현재 2죠. 여가 2라고. 그 다음에는 4, 6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됐을 거야? 6이 됐을 때죠. 4가 아니라 안 사라져. 안 사라지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됐을 때야? 다시 4가 됐을 때 한 세트야. 4번까지가 한 세트야. 그럼 요놈이 몇 번이 됐을 거야? 3세트니까 12가 됐겠죠.
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놈도 얘가 한 세트고 됐어? 얘는 12고 얘는 얼마겠어 그러면? 그 다음 두 칸 다음이잖아. 얘가 지금 12면 얘가 12가 되겠지.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마이너스 14고.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12를 집어넣게 되면 n분의 24는 위의 값이 얼마야? 얘가 1인가요? 1보다 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4를 넣은 마이너스 n분의 28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 거라고. 끝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둥을 안 쓸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8 다 그리면 요 숫자는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 이유는 뭐야? 다음에 추론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좋은 나은 풀이다. 고1이니까 그림 그릴 수 있게끔 나왔다 이 말이야. 현재 상황은 6개 정도니까 그림 그리고 가는 게 오류가 좀 적습니다. 연아 알았어? 어디 갈라 그래? 갈라 그러는데 지금. 갈라 그래 지금. 자, 33번 오케이. 좀 어렵습니다. 자, 33번 읽어볼게요. 8개에서 8개로 가는 함수야. 8개에서 8개는 가는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F1, 2, 3은 룰이 있어. F1하고 F4도 룰이 있어. F1이 겹치네. (5하고 6은) 안 겹치고 7하고 8은 안 겹치고 1, 2, 3, 4, 5, 6, 7, 8 다 있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팅을 다시 할 거야. 다시 말해서 1, 2, 3, 4는 4개를 하나로 생각하고 거기 8개 중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거고 디귿은 5, 6만 생각해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거야. 됐니? 리을도 집어넣어서 풀 거야. 다시 말해서 겹쳐도 관계없다 이거지. 함수값 겹쳐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따지고 오면 뭐 크게 보면 3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어. 3가지 문제. 이 조건 하나만 갖고도 문제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제일 쉬운 리을부터 할게요. F7하고 F8이 한 칸 차이야. 이 말이잖아. 한 칸 차이가 되게끔 수를 결정할 거 아니야. 1, 2, 2, 3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야. 1, 2부터 7, 8까지. 몇 세트? 7세트. 7 곱하기 자리 바꿈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5, 6은 1보다 커. 5, 6은 1보다 커. 그럼 1보다 크니까 한 칸 차이는 아니고 2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야 된다는 소리지. 1, 2는 안 돼. 1, 3, 1, 4, 2, 5 언제 다 세고 있을 거야. 나는 못 풀겠어. 세면 되겠지. 단 셀 때는 조합하고 순열은 다른 개념이야. 내가 1, 3, 2, 8까지 갔으면 2, 4 이렇게 갔으면 3, 1은 세면 안 됩니다. 절대값이니까 자리 바꾸면 할 거야. 3, 1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개수를 세면 1, 3부터 8까지 몇 개야? 6개야. 2, 4부터 8까지 5개야. 6, 5, 4, 3, 1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럼 일일이 세도 관계는 없겠지. 하지만 우리가 순혈조합적인 생각을 한다면 5하고 6은 한 칸 이상의 차이야. 한 칸 이상의 차이지. 밑에 리을은 7하고 8이 한 칸 차이니까 붙어있지. 5하고 6은 붙어있지 않다로 해석을 하는 게 이론적인 풀이 방법이야. 얘는 뭐 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해석한다 이거지. 그래야 좀 더 이거는 1, 2세도 1, 2세도 된다고 했어. 이 정도 문제는
근데 1부터 8까지가 아니라 1부터 20까지야. 물론 셀 수 있지. 규칙이 다 발생할 거니까. 이웃 안 한다로 문제를 풀 거라고. 5하고 6은 이웃 안 한다. 이웃 안 한다 풀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떻게 풀었어? 나머지 배치.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 끼워. 여기서 나머지가 의미하는 건 무슨 뜻이야? 5, 6이 지정된 외의 6개의 수 이런 뜻이야. 5하고 6이 들어갈 자리 놔두고 나머지 6개를 배치시킬 거야. 이해되니? 그 배치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야? 5하고 6이 들어갈 자리, 들어갈 수 2개 빼놓고 배치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야? 셋, 넷, 다섯, 6개 배치시키는 방법은 이거는 한 가지야. 한 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그러면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겠지. 이렇게 2개를 끼워 넣겠지. 그래서 여기에 수가 발생했고 여기에 수가 이렇게 발생했잖아. 그러면 이 순서대로가 1, 2, 3, 4, 5, 6, 7, 8이야. 어떤 의미인지 해야 되니? 1부터 8까지 수 중에 2개의 수를 나가 고를 거야. 이웃하지 않게 고를 거야. 그 방법의 수야 이게. 1부터 8까지 2개의 수를 고를 거야. 이해되니? 2개의 수를 고를 건데 이웃하지 않게 고르는 방법이라고 이게. 됐니? 그러면 나머지 6개를 배치시키는 것은 한 가지. 사이사이 끼워 넣는 게 지금 총 몇 가지야? 7C2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200 해주면 되겠죠. 2를 곱하든 200을 곱하든. 물론 7P2로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7C 곱하기 200을 더 선호합니다. 호정 이해했니? 그러면 7C가 얼마야? 21가지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럼 아까 했던 것이 65432라면 21이 나온가 보네. 65432라면 21이 나오잖아. 절대값이니까 자리 바꿈이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는 거고. 이게 21, 42가 된다. 문제는 기억입니다. 기억, 니은. 자, 기억, 니은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F1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문제는 현재 이 문제가 마이네임은 3문제짜리인데 지금 한 문제로 낸 거라고. 각각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되니? 만약에 리을만 나오고 함수의 개수 구하라면 여기다 곱하기 나머지 애들 8에 6제곱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또 1대1 대응이란 말이 붙어있으면 600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기억 니은 조건이 꽤 어려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F1이 여가 있고 F2가 여가 있고 자, 오른쪽으로 쓴 이유는 크다를 의미하는 중입니다. 오른쪽에 쓴 것은 크다를 의미하는 중이야. 자, 크다를 도식화하는 방법, 그림처럼 나타내는 방법. 오른쪽에 쓰겠다, 위쪽에 쓰겠다. 이해되니? 오른쪽에 쓰겠다를 크겠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야. 위에다 쓰겠다, 아래다 쓰겠다. 오른쪽에 쓰겠다, 왼쪽에 쓰겠다. 이런 뜻이야. 오른쪽에 쓰겠다는 더 크다는 말인데 문제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은 어쩔 수 있어, 민주야?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구분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첫 번째, F2하고 F4가 어쩔 수 있어? 같을 수가 있겠지. 같을 수가 있겠지. 같다는 말은 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F2하고 F4가 같으니까 수가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83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는 F2하고 같을 수 있고 F3하고 같을 수 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떨 수 있어? F2랑 F4가 다를 수가 있겠네.
자, 이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 좀 중상의 문제니까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이제? 4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네요. 호종아, 이해했어? 이렇게 풀 맞아 틀려? 이해는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야? 8시 4 했다는 소리는 수를 4개 골랐다는 소리야. 내가 4개를 어떻게 골랐다 하냐면 1, 2, 3, 4를 예를 들어서 골랐어. 그럼 F1은 누구야? F1은 누구야? 1이겠지. F2는 누구야? 몰라? F2,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F4를 갑니다. F4 간자니까 F4가 누구야? F4가 누구야? 모르잖아. F1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F4를 몰라. 이 중에 하나가 F4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억 니은만 갖고도 문제화 됩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풀이 방법이야. F1, F2, 3, F1, F4. 그럼 F4가 F2하고 3하고 전혀 별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을 때는 수를 3개만 고를 거고 3개만 고르고 곱하기 1을 하는 것은 F2랑 같을 거냐 F3이랑 같을 거냐. 다를 때는 수를 4개 골라야 되고 대신 4개를 골랐는데 F2하고 F3, F4가 지정이 안 됐어. 대신 F4가 하나 지정이 되면 2하고 3은 순서대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고. 이 수를 다 곱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 답은 각각 얘 만족하면서 얘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 요것을 2개를 더하기를 해야 되겠네요. 7, 8 가는 경우의 수 7 곱하기 그 다음에 1, 2 가는 경우 아니야 5, 6 5, 6이 42가지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이 지금 요 2개를 더한 거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을 거야. 되니? 너무 무리하게 나온 겁니다. 실은 8점짜리 문제네. 그래서 어마하니까 8점짜리 문제가 된 거야. 말했어요. 연습 뭐 해야 돼 지금?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따로 리을 따로야. 기억 니은은 한꺼번에 갑니다. 기억 니은 한꺼번에 가. 여기에 이제 다른 조건이 붙을 수도 있지. 만약 1대1이란 말이 붙었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 이게 사라지게 1대1이 하면 이런 말들이 사라지겠지. 요것만 있는 거지. 그러겠지. 다음 37번 37번 이거 오타입니다. 얘가 6이야 정상이야? n이 1부터 6까지 1, 2, 2, 3, 6, 7 그래야 말이 되겠지. F는 1대1 대응입니다. FN이 FN 플러스 1보다 커야 돼. 커야 돼가 아니라 FN이 FN 플러스 1보다 크다는 말은 어떤 느낌을 가야? 큰 수를 넣었는데 작은 값이 떨어졌다는 소리지. 감소입니다. 감소. 됐어요? 그럼 이것만 읽으면 될 건데 이런 n을 개수가 R이라고 합니다. 총 1번, 2번, 6번, 7번 총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2개씩만 비교하니까 총 6개가 있는데 그 개수를 R이라고 하면 R이 2개만 되게끔 해라 이 말이야. 이게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데 2개만 내려가고 나머지 애들은 올라가라 이런 소리야. 이 문제가 좀 생각보다 까다롭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선생님은 이런 류의 문제를 그래서 도식화를 하는 거야. 됐어? 어떻게? 2번을 어떻게 내려갈 거냐라는 건데 F1은 7이 나왔지. F1은 1대1 대응이고요. 2는 1로 가면 안 돼. 2가 룰은 있어. 1은 7로 갔다는 것은 1이 7이 갔으면 F2는 무조건 7보단 작겠지.
한 번은 알려줬어. 나머지 한 번만 하면 돼. 총 몇 번 할 거야? 사이사이가 6번이니까 6번 가겠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6번 갈 거라고. 증가하는 감소하는 부분이 6번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1번은 무조건 내려갔어. 얘가 기호야 지금. 기호.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그리면 느낌이 잘 안 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야. 느낌이 안 살아 지금. 이해되니? 이렇게 그려야 느낌이 더 산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리야. 그럼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수가 하나씩 있는 거라고. F1, F2, F3, F4, F4, F7까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나는 저 문제 해석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여기에 7이 들어가겠다 이 말이야. 그럼 F2는 1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1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 아 그러잖아. F1은 여가 들어 이게 지금 세 번째 1이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쓸 수는 지금 수가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됐니? 그리고 나서 여기 나머지 5개의 수 중에 나머지 5개의 수 중에 이 하나를 골라줘야겠지. 다시 말해서 OC 1이 되겠다 이 말이야. OC 이해되니? 내가 수를 하나를 여기다가 골라주면 5를 하나 골라주면 해서 나머지 수 2, 3, 4, 6이 있을 거 아니야. 2, 3, 4, 6은 자연스럽게 2, 3, 4, 6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순서가 결정됐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자, 우리는 이제 뭐만 할 거야? 모양 자체만 그릴 거야 이제. 내려가는 위치. 내려갔어.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어. 6번을 그려야 돼. 내려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내려갔어. 6번을 그려야 돼. 고승. 정신 안 차려? 여섯 개를 그려야 된다고.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여기에 조심할 것은 여기 7은 무조건 여기가 7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 1의 위치가 중요하겠지. 1의 위치가 중요하겠지. 여기 1이 못 들어가. 여기 1이 못 들어간다고. 그럼 1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가요? 얘는 무조건 1이지. 1 다음 수는 무조건 클 거 아니야? 클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얘가 1인가요? 얘도 얘가 1인가요? 얘는 얘도 얘가 1인가? 얘가 1인가요? 오른쪽 꽃 1인가요? F2가 1이 아니니까 F2가 뭐 3 이런 수니까 어? 그럼 마무리. 그럼 어째 수가 몇 개 남았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았지. 얘는 뭐야? OC2 하면 된가요? 얘는 OC3 하면 된가요? OC에도 관계는 없을 거고 OC1 하면 된가요? 얘는 뭐야? 민주야 이거 뭐야? 답 보고 말하면 그 의미가 있냐 이씨. 한 가지지. 사이즈 순서도 들어갈 거야. 이런 것을 내가 말들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수로 쓰는 것보단 더 빠릅니다.
아니 나는 수를 써가지고 하겠다라고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F2가 2가 될 때, 3이 될 때, 4가 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2가 될 때는 그 다음 수를 또 생각하면서 쓸 거 아니야. 그러면 통과 그 하나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못 푼다가 아니야. 에? 못 푼다가 아니라 이러한 도식화를 시키면 훨씬 더 편하게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엄마 알겠니? 알았어요? 이 해석 방법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에? 다음 50. 예. 네. 53번 누구야? 어쩌라고 이거는 뭐 합성함수 그림 누가 질문했어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도 선생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호중 그 옆에 답안지 있다. 호종아 옆에 답안지 있어. 53번 보면 합성함수 요걸 그래프 그려놓고 합성함수 그리는 거 연습했잖아. 그려야 된다고. 따로 방법이 없어. 어? 이거는 선생님 1시간 우리 한 타임이 해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도 그려봤잖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식으로 푸는 것보단 그래프로 더 빠르겠어. 어차피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그러고 안 되면 질문. 61번 누구야? 조용히. 저요. 민주는 아닌데. 민주 숙제 안 했는데. 자, 이러한 류의 합성함수는 자, 얘하고 얘를 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개수. 오케이. 자, 합성함수의 풀이 방법은 자, 합성함수가 아니야. 이거는 합성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방정식이야. 방정식인데 합성함수로 표현된 놈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운 거라고. 그럼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다. 어떨 때 그리겠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을 때만 이래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래서 이게 제일 쉬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요 풀이 방법이 제일 쉽다고. 빨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합성은 없다라고 봐라 했지. 합성은 없어. 이되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합성은 없는 대신에 들어갈 값이 어려워. 얘를 풀려면 이렇게 풀 거야. 그러면은 2를 이렇게 풀 거야. fx를 t로 치환을 하고 t는 ft로 풀 거야. x-2 x-2 이렇게 되네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t가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어. t가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fx가 1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이되니? 그러면 뭘 거야? fs가 1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fs는 어디 있어? 다시 요놈이잖아. 요놈이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야? 1이 되는 걸 찾을 거 아니야? 1 여기 아니지. 1 여기지. 1 찾았더니 s는 1 또는 3이 됐어. 다시
S가 누구야 지금? fx잖아. fx가 1 또는 3을 구할 거야. fx가 1인 거는 여기, 3인 거는 여기. 했더니 지금 해가 뭐가 나왔냐면 그림이 정확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3 또는 5 이렇게 나왔네요. 이해되니 지금? 요게 풀이 방법 한 가지라고. 근데 이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 때 주로 쓰는 방법이야. 왜냐면 그림을 그려버리면 위에 있는 누구랑 누구의 그래프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y는 fx랑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실근이니까 교점이 개수, 교점의 위치 판단해가지고 직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프만 빨리 그릴 수만 있으면 요 작업이 훨씬 더 빠르게 갈 거라고. 얘는 몇 번 했어? 합성 3번 했으니까 식 3번 놓은 거야. 2번, 3번 이렇게 한 거라고. 풀 수 없다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주라 이 말이 되겠지. 됐니? fx이 어떤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래프야. 그래서 그러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fx-2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쓰면 x-2 이렇게 되겠지. 이러한 그래프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편하게 보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식으로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오른쪽에 식이 나오면 우리는 왼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얘를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쓰질 거거든. 잘 안 보여 이게.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됐니?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 식으로 볼 게 아니라 풀어진 식을 볼 게 아니라 절대값 fx-2 절대값 fx-2로 보자고. 이건 쉽다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절대값은 x축 아래를 꺾어 올리는 그래프야. 됐니? fx-2는 fx를 2칸 내리는 그래프야. 쉬운 그래프를 2칸 내린 건 쉬워. 꺾어 올린 것도 쉬워. 됐니? 이게 지금 fx야. 그려놓고 또 찬다. 또 차. 저기 민경이 차. 얘를 다시 어째 2칸 내려 꺾어 올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이런 식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데 어렵지 않다고. 실제 요거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쉬우니까 점의 위치도 다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딱 떨어져. 0, 2, 1, 3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럼 합도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합은 가운데 4배 하면 되겠지. 됐니? 선생님 그래서 완성시켜준 그래프가 그런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문제는 뭔만 해석할 줄 알면 된다. 요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가 되는 거야. fx-2는 어쩐다고? fx를 2칸 내려 꺾어 올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멍 때리는 놈들이 있어.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쌤 2칸 내리라고 했지? 쌤 2칸 내리라고 했어. 근데 fx 자체 그래프 자체가 조금 그래프가 어려워. 2칸 내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프가 좀 어려운 그래프는 현재 직선이니까 2칸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두 칸 내리는 게 어렵지 않았어? 에?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되니? 그래서 그러면 요 식의 표현은 진짜 많이 나오는 기본형이야. 기본형. 이 기본형이야. 절대값 fx-t는 기본형이야. 알겠어?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렇게 해석한 게 좀 편할 수도 있다.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 아까 했던 말이 있고 현재 요게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야. 편하다가 아니야. 근데 이게 주로 편해. 알겠나요? 얘는 y는 fx를 호정아 듣고 있냐? y는 fx를 y는 t에서 꺾어 올립니다. 꺾어 올립니다. y는 fx를 y는 t에서 꺾어 올립니다. 됐니? 그래서 그리고 y는 t를 x축으로 보내면 돼. 자,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얘를 어쩐다고? y는 2로 꺾어서 올린다고. 그래서 꺾어 올리고 나서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얘가 x축이 되면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가 현재 이 그래프는 쉽잖아. 두 칸 내린 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 그래프가 자체가 어려워. 불편한 그래프야. 됐니? 원래 함수 그래프 하나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내리고 올리는 게 불편할 수가 있다고. 그래프를 내렸다는 말은 축으로 올렸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해석을 해놓자 이거지.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요게 더 주요한 좋은 방법이 된다 이런 거 된 거야. 이해되니? 수업 시간에 다 했어. 예전에 다 했어. 호정아, 네. 이 말은 뭔 말이겠어? X 위에서 똑같이 읽어야지. 왜 똑같이 읽어야잖아. x는 1이 여부 뒤였어. 아니 지금 보였잖아. 지금 틀린 그림 찾긴데 어떻게 돼? 뭐가 틀려 지금? 민주야 도와줘. 그래 그건 틀린 그림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되겠지. 차이점이 뭐야? y는 t라는 것은 그래프 자체가 위치가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렇지? F1은 어디로 가냐면 그래프 위로 가는 거야. 그럼 1이 아니고 얘가 FT로 바뀔 수 있겠지.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T값이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프가 변하면서 꺾여 올린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변해버리면 얼마만큼 내린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프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T값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T값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꺾어 올리는 위치도 꺾어 올려진 위치도 여긴지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럼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할 거를 계속 맨날 내릴 수는 없잖아. 이만큼. 이때는 이만큼 내리고 이때는 이만큼 내리고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 다음에 너희들이 함수를 갖고 놀 때 한 수원 수투 정도 가면 이 식이 많이 등장하는 식입니다. 됐니? 됐어? 기억을 하라고 해. 하나 더. y는 f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얘는 무슨 말이야? 그대로 아까 처음 했던 말들하면 fx를 t만큼 내립니다. fx를 t만큼 내려. 그리고 x축 아래를 꺾어 올려. 그리고 난 다음에 t만큼 올린 그래프야. 그래프를 내려, t만큼 내려, 꺾어 올려, t만큼 올려.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t만큼 내리고 올리고 있어. 일이니? 됐니?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그대로 y는 fx를 y는 t에서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된다고. 오늘 편하니? 이게. 이 식 자체는 그래서 정해진 식이라고. 이 두 가지 식은 기본형이라고 보면 돼. 기본형. 그냥 fx를 y는 t로 꺾어 올리기만 하면 돼. 왼쪽 거에 더 어려운 거야. 알고 보면. 그것이 x축이 돼야 되는 거. 얘는 x축 될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꺾어 올리기만 하면 그래프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되니? 너희들이 식을 딱 보면 얘는 우리는 이 그래프는 쉬운 그래프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못 푸는 거지. 이 식을 보고 얘 그래프가 연상이 되면 문제가 쉽다고. 식을 이렇게 알려주면 이거는 기본꼴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자주 나오는 폼입니다. 여기 뭐만 달라지면 함수 식만 달라져. 문제는 다 똑같고 식만 달라져. 도형이 이동 배웠잖아. 이동 식은 다 똑같아. 뭐만 달라져? 식만 달라져. 뭐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구나, 이렇게 모양이 되는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니? 네. 61번까지 했어. 시간이 어중간한데. 내일 이어서 그냥 질문 받고 진행하겠습니다.